PR과 커뮤니케이션 11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 잡지라든가 카탈로그 미팅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로서 해야 될 일들, 자료를 갖고 PR에서 일로서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팅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요번에 이 시간, 요번 주차, 요번 교시에는 광고 모델 오디션에 대해 알 수 있다는 학습 목표와 오디션 성공 전략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이 학습 목표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교시 2교시에 다 못하게 되면 다음 주차가 넘겨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주차 2교시 강의 구성은 광고 모델 오디션 그리고 오디션 성공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광고 모델 오디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러니까 모델로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임해야 되는 자세 등등등에 대한 부분 이전에 광고는 어떻게 제작이 되어지는지 그런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광고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광고는 기본적으로 광고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몇 달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광고 만들어야지 하고 바로 모델 섭외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걸쳐서 광고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패션 모델은 패션쇼 전반에 대해 알 필요가 별로 없지만 광고 모델은 제작 과정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현장에서 일할 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 광고 제작 과정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써있는 패션 모델은 패션쇼 전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쇼에 대해서 컨셉이라든가 디자인이나 의상 등을 분석하고 그 음악이라든가 무대 위에서의 연출 등등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향후 모델로서 그 이상의 직업군으로 가려고 할 땐 패션 모델들도 조명이라든가 연출이라든가 아니면 쇼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정확히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알아두시면 앞으로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광고 제작은 마케팅 전략에 의해 좌우가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광고를 어떻게 홍보하고 노출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광고를 제작하는 그러한 컨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마케팅적인 부분이 차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는 제품과 경쟁사를 분석하고 사회의 환경적인 변수를 점검한 다음에 자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 본인
그 브랜드의 전체적인 컨셉이 있고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라든가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광고를 만들기 전에 그 회사와 경쟁사의 광고는 어떤지, 그리고 사회나 환경적인 변수는 어떻게 지금 흐름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패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든가 방법을 모색해서 광고를 만들어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뭐든지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제품 프로모션을 위해 무엇을 강조하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분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프로모션 할 건지까지 다 결과를 내고 그거에 맞춰서 만들면 당연히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 무조건 효과가 잘 나올 거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제작을 합니다. 마케팅 전략이 세워지면 잠정적으로 광고와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세웁니다. 다음으로 전략을 세우면서 나온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광고의 컨셉과 콘텐츠 등을 만들고 스토리보드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광고를 만들 것인지 그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광고에 대한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당연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광고를 어떻게 찍고 어떤 콘텐츠를 찍을지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스토리보드에 옮겨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러니까 CD와 PD, 카피라이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서 이러한 직책을 맡고 있는 이런 CD나 PD, 카피라이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모델 입장에서 봤을 땐 처음에 광고가 제작될 때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현장을 가고 이제 광고 촬영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친밀감이라든가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나중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토리보드가 전체적으로 정해지면 제작사에 보내고 대행사의 PD는 프로덕션 프로듀서와 감독을 만나 제작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작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프로덕션은 촬영에 앞서서 광고주와 대행사에게 PPM을 실시합니다. PPM이 무엇이냐면 본 촬영에 앞서서 최종적으로 촬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회의이며, 광고주, 광고 대행사, CF 프로덕션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광고를 촬영 전에, 광고 촬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 회의를 하는 그런 것을 P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PPM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런 마지막 최종 점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광고를 제작했을 때 혹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뭔가 계획한 대로 광고 촬영이 진행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PPM을 진행해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한 다음에 광고 촬영에 들어갑니다. 지금 PPM에 참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최종 회의 PPM에서는 스토리보드를 보완하고 마지막으로 보완을 하고 세트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그리고 제품이라든가 모델, 그리고 의상, 스타일, 그다음에 음악, BGM이라든가 CM송,
그리고 촬영을 언제 할 것인가, 촬영 일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제작 예산, 그러니까 제작 금액, 그러니까 제작 예산 등을 제작에 관련된 모든 항목들을 광고주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왜 광고주에게 승인받느냐? 광고주가 찍기 때문에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의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뢰를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주가 승인을 하고 나서 촬영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러한 견적이라든가 비용들이 이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촬영을 다 한 다음에 이런 광고주의 승인이 없이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뭐 모델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진행을 합니다. 주로 CF 감독이 진행을 하며 사정에 따라 광고 대행사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출연할 연기자, 즉 모델을 정하는 것은 바로 이때 시점. 모든 컨셉, 스토리보드, 제작 일정, 등등등에 대한 모든 세팅이 끝났을 때, 그리고 광고주에게 모든 제작 관련된 사항들을 승인받았을 때, 스토리보드에 어떤 컨셉인지 어떻게 촬영할 건지가 나온 다음에 그거에 맞는 모델들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모델료에 대한 부분들이 책정이 되고 그 부분들을 에이전시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때 딱 모델을 섭외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PPM에서, 그러니까 최종 회의에서 스토리보드와 모델 등에 대해 광고주의 승인을 얻으면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델들을 구하고 이제 광고주가 모델을 컨택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촬영에 들어가겠죠. 촬영 후에, 촬영이 진행된 다음에 촬영 후에는 현상이라든가 편집, 녹음 과정을 거쳐서 TV CM이 완성되면 광고주에게 시사를 하게 되며, 광고주가 최종 승인을 하고 방송 심의에 통과하면 TV에 방영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촬영이 끝나고 바로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아닌 이제 마지막 승인을 했었던 광고주에게 시사, 영화에서 시사를 들어봤죠. 뭔가 개봉하기 전에 그 전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시사를 진행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수정할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통과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또 TV에 나오는 것이 아닌 TV의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광고들은 TV CF에 이제 노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서 심의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이제 TV 방송에 이제 나올 수 있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커머셜 필름, CF, TV 광고에 대한 제작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면, 우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경쟁사 브랜드, 자사, 그 다음에 등등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광고 전략까지 수립한 다음에 이런 방향성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체적인 플랜이 나오면 아이디어 회의를 한 다음에 자세적으로 리뷰를 하고 스토리보드 작가 및 모델을 선정합니다. 이 과정까지 오면서 거기서 이제 광고주라든가 프로덕션, 그다음 CF 감독 등이 모여서 PPM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는 최종 회의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광고주에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광고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광고 촬영 후 편집을 하고 전체적인 녹음을 하는데, 녹음이라는 건
바로 할 수 있겠지만 CF에 따라서 후시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고, 모든 촬영이 마치면 편집을 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본 전에 그러니까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만든 다음에 그 최종본을 광고주에게 시사를 합니다. 보여주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오케이가 떨어지면 방송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승인을 받고, 만약에 심의가 통과된다면 이제 방송으로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CF 제작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왜 모델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광고주는 어떤 걸 하고, CF 감독은 뭘 하고, 프로덕션에서는 어떤 걸 하고, 전체적으로 내가 모델로서 어느 부분부터 캐스팅이 들어가서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모델로서는 훨씬 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 부분, 간단하게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5주차, 6주차 때는 직무평가 2차, 쉽게 말해서 기말고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1차 때는 이렇게 컴카드라든가 이런 스냅 자료로서 대체를 했지만, 2차 때는 이제 이론 시험으로서 직무평가 2차를 실시할 겁니다. 그때 제가 문제에 진짜 필요한 부분들, 모델로서 자기를 PR하고 여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 제작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그리고 다양합니다. 광고주는 당연히 본인이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을 만들고, 보통 광고 업무는 마케팅 부서나 광고팀에서 맡아서 하면서 회사의 팀장이나 임원이 광고 제작 의사결정에 광고주로서 관여를 합니다. 광고 대행사는 광고주를 대신해 해당 회사의 모든 광고 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입니다. 광고 대행사는 시장 조사를 하고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마케팅팀, 그리고 광고주와 대행사와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팀, 그러니까 A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팀, 그리고 매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매체팀, 그리고 기타 프로모션 및 관리팀으로 구성됩니다. 제작팀에는 제작을 총괄하는 C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중심으로 해서 PD라든가 카피라이터,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광고 제작을 위해서는 제작팀뿐만 아니라 여러 팀이 유기적으로 관여를 하고, CF 프로덕션은 스토리보드가 결정되면 촬영을 진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델들은 이런 프로덕션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과 많이 마주치게 되고 관계를 갖게 됩니다.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프로덕션이고, 모델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프로덕션에서 B라는 브랜드의 광고를 찍었는데, 이 프로덕션이 B라는 브랜드의 광고만 찍는 것이 아닌 C, B, D, E, F 여러 브랜드의 광고를 진행하는데, 분명 이 프로덕션에 만약에 모델로서 한 광고 촬영하는데 능력이 괜찮게 인정받았거나 좋은 이미지를 주었다고 하면 다른 브랜드의 광고 촬영을 할 때 혹시라도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 본인과 맞는 이미지에 대한 광고였으면 CF 프로덕션에서 모델을 추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 감독하고 어느 정도 연이 돼서 좋은 이미지를 받았을 때 그 감독과 계속 연속적으로 촬영을 이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한 친구가
약간 그런 경우예요. 그 광고안을 찍었는데 계속 찍다 보니 그 찍었던 그 감독이 계속 추천을 하고 또 해서 계속 연달아서 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자기 이미지나 실력 발휘 잘하면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생각을 하고 광고 촬영에 혹시라도 갔을 때는 열심히 화이팅해서 촬영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스토리보드가 수정되거나 조정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PPM 과정, 그러니까 맨 마지막 최종 결정, 최종 회의 단계 과정에서 광고주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그런 허락 없이 바꿔버리면 나중에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덕션의 기획팀이나 감독과 광고 대행사의 PD 그리고 CD가 스토리보드에 대한 일을 조정하고 협의를 합니다. 모델 에이전시는 대행사가 모델을 찾을 때 이제 의뢰를 하고 거의 대부분의 모델들은 이런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 CF에 대한 진행들을 대행사가 맡아서 했을 때 그 대행사가 모델 에이전시로 모델을 섭외하기 위해서 구하면 그런 모델 에이전시에는 그런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자료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뉴페이스의 모델들의 프로필을 받고 자료를 받아서 이제 모델을 섭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모델이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모델 에이전시라든가 뭐 대행사라든가 아니면 프로덕션까지 전체적으로 좋은 관계성을 갖고 있으면 일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모델을 의뢰받으면 모델 에이전시는 프로덕션이나 광고 대행사에서 원하는 타입의 모델을 골라서 추천하거나 오디션에 참가를 시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CF 감독은 CF 프로덕션의 감독과 친해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를 안 끼고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중간에 에이전시의 커미션이라든가 대행사의 커미션 없이 그냥 바로 모델에게 그 측정되어 있는 모델료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델을 활동하면서 알아야 될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 몰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광고주에서 모델료 측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행사 쪽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팀에서 맨 마지막 PPM을 통해 승인이 끝나면 모델료가 1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이렉트로 바로 측정된 1000만 원으로 모델 섭외가 끝났다. 뭐 CF 감독 추천이라든가 뭐 등등 그런 모델에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인데 뭐 대행사라든가 대행사가 또 떠주면 거기서 또 수수료 뭐 7대3, 6대4니까 한 600만 원 정도가 본인에게 들어온다. 근데 에이전시까지 넘어갔다. 그럼 에이전시에서 600에서 또 뭐 한 40% 정도 빠지면 240, 한 360 정도로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처음에 모델로 측정된 것이 1000만 원인데 여러 그런 에이전시를 거치거나 에이전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에이전시에서 그런 모델을 못 구해서 그 에이전시가 또 다른 모델 에이전시에 의뢰를 했을 때 360에서 또 30%, 40%가 떼지면 한 200만 원 정도로 주는. 그래서 원래 1000만 원이었지만 향후에는 200만 원으로 주는. 근데 사실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1000만 원인데 왜 200만 원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과 같은 가정에서 서로 일하는 부분에서 수수료, 커미션을 갖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왜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됐고 100 얼마가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모델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작정 일을 했을 때 그냥 주는 페이만 받는 것이 아닌 요러요러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알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A라는 모델이 있고 B라는 모델이 있는데 똑같은 광고에 대해서 두 명에 대한 캐스팅이 이루어졌는데 한 명은 페이가 그러니까 개인한테 들어오는 게 500이고 한 명은 100이다. 그러면 딱 봐도 500은 그러니까 똑같은 측정된 금액으로 시작했을 때 500은 아마 그 윗선 그러니까
에이전시까지 내려오지 않고 뭐 프로덕션이라든가 그 위에 대행사라든가 여기서 모델료가 측정돼서 된 거고, 한 명 뭐 100만 원 정도 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에이전시라든가 또 다른 에이전시에서 이게 단계가 몇 군데 걸쳐져서 이제 아마 그 진행이 됐었던 진행되는 그런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